해충이란 인간 생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곤충을 해충이라고 하고요. 해충 중에는 이제 농업해충, 산림해충, 위생해충 이렇게 세 종류가 있겠습니다. 크게 나누자면 이 농업해충 중에 이 사진 집중고사 현상이라고 하고요. 호퍼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호퍼번. 이게 뭐냐면 그 벼멸구 있죠, 벼멸구. 비례해충이라고 합니다. 비례해충.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월동이 안 돼가지고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날라오는 애들이 비례해충인데 걔들의 밀도가 많아지면 이렇게 집중고사 현상이 이렇게 발생하는, 이게 꼭 폭탄 맞은 것처럼 저렇게 되는 거를 이제 집중고사 현상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산림해충의 그 소나무의 에이지라고 하죠. 혹시 보셨나요 이거? 소나무의 에이지? 뭐죠? 제선충. 예, 요거 솔수염 하늘소가 제선충하고 이렇게 공생관계가 있고요. 소나무의 에이지라고 하는 이런 병을 일으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모기 같은 위생충이 있겠죠. 그래서 곤충은 이 헥사포다라고 합니다. 그 뭐 모노, 디, 트리, 테트라, 뭐 헥사, 뭐 헥타, 헥사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헥사가 6개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머리, 가슴, 배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다리가 세 쌍씩 6개가 있는 요게 이제 곤충이 되겠습니다. 곤충은 3억 5천만 년 전에 고생기, 대본기 때 이제부터 나온 걸로 가장 이제 오래됐고 사람의 조상은 200에서 300만 년 전이니까 이 지구의 그 주인이 곤충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물계의 400분의 3 이게 이제 옛날에 이게 120만 종이었는데 지금은 더 아마 늘어났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뭐 장수풍뎅이, 메뚜기, 나비, 물잠자리 이런 애들 다 머리, 가슴, 배, 다리가 새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곤충은 특징이 있죠. 신체가 이렇게 이제 곤충이 널리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남고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요 이제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체 크기가 작고 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피부가 있죠. 얘들은 이제 뼈가 없죠. 곤충은 이제 뼈가 없이 겉에 외부 표피층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특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가. 그래서 표피, 진피, 기저막, 내수성, 감각기관 등을 이제 피부를 통해서 느끼고요. 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기 형태하고 그런 식성이 다양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 구기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가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라든지 작물이라든지 이런 게 나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꿀벌은 꿀을 빨죠. 근데 뭐 나방 같은 경우에는 그 애벌레 같은 경우에는 씹어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기 자체가 다른 것 자체가 뭔가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런 그 식물이 달라지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어떤 타입의 구기 형태가 어떤 타입이냐면 추잉 타입, 씹어 먹는 거죠. 그다음에 피어싱 서킹 타입, 찔러서 빨아먹는 애들. 그다음에 스폰징 타입, 스폰지처럼 흡수하는 애들. 근데 사이포닉 튜브 타입, 요거는 이제 그 나방처럼 이제 대롱에 이렇게 입이 대롱처럼 생긴 그런 구기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몸의 구조하고 형태가 뭐 육상을 생활하는 애들, 그다음에 수중 생활을 하는 애들, 그리고 형태를 변태를 통해서 형태를 바꿉니다. 뭐 알, 번데기, 뭐 약충, 그다음에 이렇게 약충, 번데기, 성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태를 하는 것도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꿀벌이나 개미처럼 사회성을 띠고 있는 그 집단 생활을 하는 그런 곤충도 있습니다. 근데 곤충의 이제 변태죠. 이제 형태를 바꾸는 거. 둘째 이제 뭐 완전 변태, 불완전 변태가 있는데 이걸 이제 한글로 하면 갖춘 탈바꿈, 안 갖춘 탈바꿈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완전 변태 같은 경우에는 이 번데기가 있죠. 용이라고도 하고 요 형태가 있는 거를 푸파가 있는 거를 이 완전 변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에서부터 애벌레하고 어른벌레하고 형태가 굉장히 완전 달라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불완전 변태 같은 경우에는 알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벌레인데 보통 이제 저희가 이 불완전 변태의 유충을 약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 변태하는 어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많이 보는 게 이제 청벌레죠. 이거를 가지고서 약충이라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완전 변태하는 거에 애벌레, 그러니까 어린 벌레를 그냥 그건 유충이라고 하고요.
보통 요 이제 불완전 변태의 어린 벌레를 약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약충 그다음에 성충. 그러니까 이 약충과 성충의 형태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근데 물론 전부 다 그렇진 않습니다. 이 불완전 변태하는 것들 중에도 약충과 성충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이 거미가 곤충일까요, 아닐까요? 네, 그죠? 여기는 얘는 절지동물문에 그 다음에 거미강입니다. 그러니까 곤충은 곤충강이고요. 거미는 거미강이에요. 계문, 강목, 과속종 이 배웠잖아요. 이 분류학에서 이 강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얘는 머리 가슴이 한 통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배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다리가 네 쌍입니다. 네 쌍. 그래서 이제 굉장히 뭐 곤충하고 이게 유사한 친척 관계에는 있지만 곤충은 아니다. 그리고 얘들의 특징이 이렇게 이제 거미줄을 내죠. 그래서 거기 이제 절지동물 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렇게 거미, 그리고 뭐 전갈, 이렇게 갑각류, 뭐 진해 이런 애들도 이 절지동물 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곤충의 이제 계통 체계가 이렇게 분류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절지동물 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곤충강이 여기에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이 곤충강을 보면 여러 가지 뭐 목이 있습니다. 하루살이, 메뚜기, 대벌레 여러 가지 목이 있고요. 여기 이제 노린재목이 있고 중요한 것들은 총체벌레목, 노린재목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저희가 여기 보면 나비목, 파리목 이렇게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곤충을 이렇게 뭐 무시하강, 그러니까 뭐냐면 날개가 없는 애들, 유시하강, 날개가 있는 애들, 날개가 있는 애들 중에 고시류, 뭐냐면은 이 날개가 이렇게 몸 속으로 접히지 않는 애들 있죠. 대표적인 게 잠자리가 이제 고시류입니다. 고시류. 하루살이 잠자리는 몸에 숨겨지질 않아요. 그냥 이렇게 노출돼 있죠. 그런 애들을 이제 고시류라고 하고, 흰시류는 이제 몸 속으로 뭔가 이게 속날개처럼 이제 숨겨질 수 있는 애들이 이렇게 그 안에도 여러 가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뭐 이제 불완전 변태하는 거, 완전 변태하는 걸로 또 나누네요. 요거는 이제 어떤 그 분류 책에 나오는 분류 체계에는 없는 나름의 이제 제가 현장에서 느낀 그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도사한테 알맞은 그런 분류 체계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곤충의 입 중에 그 저희가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해충을 이렇게 좀 분류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이걸 한번 따라와 보시면 아하 그렇구나라고 하실 겁니다. 첫 번째, 피어싱 서킹 타입, 뚫어서 빠는 입이에요. 바늘 같은 구기를 가지고 있고, 매미 아시죠? 매미 입처럼 생겼는데 얘들은 바늘처럼 부침을 꽂아서 쪽쪽 빨아먹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애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노린재 목이에요. 노린재 목에 그럼 뭐가 있냐? 이게 또 중요하겠죠. 노린재 목의 대표적인 게 진딧물입니다. 그 다음에 가루이, 담배가루이, 온실가루이, 그렇죠? 그 다음에 노린재, 여러 가지 노린재 애들. 그 다음에 벼 쪽으로 가면, 수두작으로 가면 벼멸구, 애멸구, 뭐 흰등멸구, 멸구류도 다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산림 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이제 돌발해충이라고 하는 애들, 갈색 날개 매미충, 뭐 미국 선녀벌레, 꽃매미 이런 애들이 다 노린재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응애는 곤충이 아닙니다. 그죠? 거미강에 있지만 얘들도 구기를 보면 작아서 그렇지 뚫어 빠는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 응애 피해 난 곳을 가면 뭐 잎이 물론 이제 어린 잎을 이제 만약 가해를 했으면 빵꾸가 날 수는 있지만 보통 이게 갉아먹은 그런 피해가 아니고 뭔가 계속 이제 구침을 꽂아가지고 약간 이제 정적이 뭐 퇴로이 난다든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줄수로 빠는 입을 가지고 있는 레스핑 앤드 서킹 타입인 총체벌레가 있습니다. 이 총체벌레 목이에요. 총체벌레도 굉장히 최근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해충이죠. 총체벌레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흡취형, 스펀지, 사이퍼닝, 흡관형 두 가지는 파리하고 나비입니다. 물론 그 뭐 이렇게 저희 보면은 파리가
무는 파리도 있대요. 사람을 뭐 흡혈하기도 하고 뭐 그런 파리 들어보셨나요?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 농업 현장에서 아니면은 그 실생활에서 만나는 파리 있죠. 파리한테 물려보신 분 있나요? 아니면 나비한테 물려보신 분 있어요? 나방한테 물려보신 분 있어요? 네. 얘들은 성충이 이 구기 자체가 뭔가 피해를 줄 수 있는 상처,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그죠? 스폰징이면 그냥 귀찮게 이렇게 근질근질하게는 하지만 그게 뭐 작물을 뚫고 뭐 무슨 뭐 구멍을 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누가 피해를 주냐? 나비나방의 유충이 직접적으로 이제 피해를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충이 피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성충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이 마지막에 있는 요 슈잉 타입, 빨간색의 마지막 슈잉 타입인 저작형 씹어먹는 구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메뚜기, 여기 이제 딱정벌레 목에 메뚜기라든지 이런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입벌레 이런 애들이 이제 저작형 입을 갖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바구미, 벼물바구미 같은 거, 바구미 종류도 요 저작형 입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비나방의 유충들, 어린 유충들이 씹어먹는 구기를 가지고 있죠. 그죠? 이렇게 요 빨간색, 그리고 이제 벌목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씹고 핥는 잎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슨 뭐 기생벌이나 이런 것들이 좀 피해를 줄 수 있어도 보통 이렇게 벌은 큰 피해를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크게 나누는 게 요 세 가지, 뚫어빠는 잎, 줄스럽빠는 잎, 저작형 잎, 요 세 가지가 우리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 해충의 범주에 요 세 가지가 다 들어간다. 요거를 벗어나는 경우를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만약에 이제 뒤에 가서 제가 또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를 벗어나는 게 있다 그러면은 바로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뚫어빠는 잎이죠. 뚫어빠는 잎에 누구냐면 진딧물입니다. 진딧물을 이렇게 부침을 가지고 있고요. 얘가 특징인 게 또 뭐냐면 나쁜 놈이라는 표식이 있어요. 이렇게 엉덩이에 두 갈래 이렇게 뿔이 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딧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농가감을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현미경으로 이렇게 막 봤는데 엉덩이에 뿔이 나 있고 뭐 대략 뭐 이렇게 생겼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딧물 종류다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추잉 타입,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정확하죠. 이렇게 뭔가 잎이 빵꾸가 나 있죠. 나머지 조직들은 멀쩡한데 그냥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이게 유충 이제 피해고요. 요거는 이제 메뚜기가 이렇게 씹어먹는 구기를 가지고 있는 거, 이런 피해를 일으키는 게 저작형 잎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줄수럽빠는 잎, 총채벌레입니다. 총채벌레. 길게 생겼고 이렇게 총채라는 게 이제 뭐 이렇게 빗자루처럼 이렇게 생긴 그런 요 날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총채벌레는 줄수러 빠는 잎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뚫어 빠는 잎, 노린재, 응애 이런 것들이 있다. 두 번째, 줄수러 빠는 잎, 총채벌레가 있다. 세 번째, 저작형 잎, 딱정벌레를 비롯한 이 메뚜기하고 나비나방의 유충들이 씹어먹는 잎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그러면 고추,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고추에 있는 충해를 한번 다 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올바른 농약 사용 지침서라고 그 농약이 등록되어 있는 거에 해충을 제가 다 뽑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작물보호 그 책자에 들어있는 어떤 해충을 전부 다 쭉 나열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거세미나방, 검거세미나방 같은 나방이죠, 그죠? 나방. 1번, 2번, 3번 뭐죠? 거세미나방, 검거세미나방은 뚫어빠는 잎이에요, 줄수럽빠는 잎이에요, 저작형 잎이에요. 이 저작형 잎이잖아요. 두 번째, 꼬누랑 총채벌레, 대만 총채벌레, 오이 총채벌레 어떤 거죠? 2번이잖아요. 2번 그죠? 줄수럽빠는 잎. 꽈리무리 노린재 어떤 거죠? 1번 그죠? 그 다음에 담배가루이, 온실가루이 어디라고 그랬죠? 1번 1번 뚫어빠는 잎 그죠? 얘들이 노린재복이다. 담배나방, 열대거세미나방 나방 어디죠? 3번. 목화진딧물, 복숭아옥진딧물 어디죠? 1번. 작은 뿌리 파리 유충을 뭐라고 해요? 구더기가 저작형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3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전과기응의 차먼지응잎 어디라고 했죠? 1번. 뚫어빠는 잎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고추에 있는 모든 이 충해가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정리가 딱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방제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 약 중에는 단제라는 게 있고 합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을까라는 이 거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요게 이제 6번에 아바맥틴이라고 하는 올스타라고 하는 뭐 대표적인 약제가 아바맥틴 1.8%가 있는데 요거는 등록 기준이 3,000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요거 설폭사플로로 7%는 단제로 돼 있는데 2,000배로 돼 있어요. 근데 얘를 합제를 만들면은 함량이 조금씩 줄어들죠. 또 이런 게 있어요. 단제로 이 에토펜프록사가 들어가는 거는 1000배로 10%가 들어가 있는데 요 18번에 메톡시페노자이드는 21%는 2000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의 합제를 만들면 얘는 여기 10%가 8%로 깎이고 요 메톡시페노자이드도 21%에서 3.2%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가 1000배기, 2000배기 때문에 이걸 1000배 기준으로 하면 얘가 적어도 10%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10%에서 확 깎여가지고 3.2%가 된다는 거예요. 어렵죠? 이게 뭐냐면 합제를 만들 때는 절대 단제를 100%씩 섞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제의 함량에서 깎아서 만듭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머리가 아프고 어디 뭐 발이 아파. 근데 뭐 발이 아픈 약하고 머리가 아픈 약하고 같이 먹으면 이게 잠깐 중독될 수 있어요. 약해라고 그러죠. 이제 뭐 약에 취할 수도 있고 이게 안 좋아.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먹으려면 반반씩 잘라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게 합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제를 칠 때랑 합제를 칠 때랑 그 이 해충을 여기는 해충이니까 해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단제가 더 높은 함량에서 잡아요. 그죠? 합제는 더 낮은 함량에서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충 입장에서 그 낮은 농도로 몇 번 맞았을 때 그 저항성이라는 거 아시죠? 저항성. 약을 이겨내는 능력을 키울 때 낮은 농도가 더 빨리 생기겠어요? 아니면 높은 농도가 더 빨리 생기겠어요? 낮은 농도일 때 저항성이 더 빨리 생긴다고요. 제가 지금 설명을 좀 이상하게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약을 쓸 때는 합제보다는 단제가 좋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합제보다는 단제가 좋다. 저는 이거는 이제 저희 그 충북대학교 저희 지도 교수님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합제보다는 농가들한테 단제를 쓰라고 권유해 주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뭐 모든 거에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앞서 보셨듯이 어떤 농약 같은 경우에는 합제가 좋게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가성비가 좋은 거죠. 그런 농약도 있는데 대부분의 농약은 합제를 만들 때 함량을 줄인다. 그렇기 때문에 단제를 쓰는 것이 좋다. 자, 이 고추의 이제 충해 중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거가 있습니다. 이거 아시죠? 해충은 1번부터 해서 34번까지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여기 이제 패턴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지금 뭐 여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번호가 이게 나름대로 있잖아요. 보면 노린재는 4번, 진딧물도 여기 4번, 그죠? 4번 있죠? 복숭아국 진딧물도 4번이 있어요. 담배가루이도 4번이 있고 온실가루이도 4번이 있어요. 4번이라는 약은 노린재, 진딧물, 가루이에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렇게 구분을 했잖아요. 노린재, 목에, 진딧물, 가루이, 멸구류 이런 애들은 다 비슷한 약재를 써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기에 등록돼 있으면 저기에 등록돼 있고 저기에 등록돼 있으면 여기에 등록돼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딧물 종류 중에 목화 진딧물, 물론 목화 진딧물에 더 잘 듣는 약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그것까지 막 실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화 진딧물한테 잘 듣는 약은 복숭아하고 진딧물에도 잘 듣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통으로 그냥 보셔도 괜찮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겹치는 약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촉채벌레. 자, 꽃노랑 촉채벌레 방지하는 약제 따로 있고 오이 촉채벌레 방지하는 약제가 따로 있을까요? 등록만 그렇게 돼 있다 뿐이지 꽃노랑 촉채벌레에 잘 듣는 약은 대만 촉채벌레건 오이 촉채벌레건 잘 듣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꽃노랑 촉채벌레 5번, 6번, 13번, 30번
대만 총체벌레 13번, 30번, 오이 총체벌레 5번, 13번 다 잘 듣는 거고, 요 나머지 제가 이렇게 아니라고 표시한 거는 아닌 이유를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중복되는 총체벌레에 잘 듣는 중복되는 약재는 5번, 6번, 13번, 30번 이런 것들이 있다. 네, 요거는 이제 나방류는 요 3번, 3번 거의 다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뭐 얘들 빼고도 담배 나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고추에서 담배 나방에 엄청 많은 약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뭐 5번, 6번, 13번. 자, 5번, 6번, 13번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나요? 여기 있잖아. 그죠? 네. 총체벌레 방지하는 약재가 내내 나방 방지하는 약재라고요. 나방 방지하는 약재가 총체벌레까지 듣는다는 거죠. 개 중에 다 그런 건 아니고. 네. 이왕이면 그러면 나방약을 칠 때는 총체벌레에 잘 듣는 약을 쓰면 동시에 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죠. 그렇게 구별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22번, 28번, 30번 이런 약재들이 이 번호는 새로 등록이 되면 제가 처음 이런 거 이제 알 때 처음에 28번까지 있었어요. 근데 지금 29번 나오고 30번 나오고 33번 나오고 34번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새로 등록되는 약재들은 뒤에 번호를 따고 있다. 그래서 최신 약재들은 30번대 약재들이 최신 약재입니다. 그런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방지력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해드렸는데 저희가 병원을 가면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해주고 처방까지 해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근데 저희는 식물 의사인데 반쪽짜리 의사예요. 뭐냐? 진단만 하고요. 처방은 약사한테 맡겨요. 저희. 약을 누가 많이 한다? 농약회사 사람들이 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이거 알려드리면 이거 세큐라는 이름 그대로 알려드리면 다른 농약회사 이거 뭐 비슷한 약 만드는 농약회사에서 왜 우리 거는 안 해주냐고 이렇게 따진다. 근데 의사한테 그렇게 따지는 제약회사가 있어요? 의사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도 식물 의사인데 왜 반쪽짜리 의사냐고. 진단만 해주고 약은 약사예요. 아니, 저희가 약까지 처방을 해줘야 될 나름의 저는 좀 의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많이 잘 알면. 그래서 여기는 대놓고 제가 이거는 지금 제가 다른 데 타지 나가서도 할 때도 이거 그냥 활용해 보시라고 해요. 근데 여지까지 농약회사에서 쫓아와서 왜 당신이 이렇게 만들어갖고 활용하냐, 우리 회사 거 왜 안 쓰냐, 이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담당 직원하고 이때 어느 게 문제가 되냐 해서 만들었던 그런 방지력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수박도 유명하죠. 수박도 여기 나눠보죠. 아까 나방 1번, 나방 3번이죠. 꽃누렁 총체벌레 2번, 뿌리옥 선충은 다른 거죠. 선충은 다른 거고. 그 다음에 담배가루이, 온실가루이 1번, 모카신비물 1번, 아메리칸 이꿀파리, 파 들어가서 먹는 거 얘들 저작형기. 그 다음에 전박이응애 1번 이렇게 나뉘죠. 이게 응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곤충이 아니고 거미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살비제라고 해요. 응애를 죽일 수 있는 약재들이 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그거는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나방 종류 이렇게 쭉 이런 게 등록돼 있고요. 거기 보면 아까 5번, 13번, 30번, 22번, 28번 이런 것들이 나방 전문 약재입니다. 그리고 꽃누렁 총체벌레 5번 등록돼 있고요. 28번하고 사시는 이거는 추천해 주시면 안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뒤쪽에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뿌리옥 선충 같은 경우에는 선충을 직접 잡는 게 별로 없고, 요거는 토양 소독하는 약재들이 많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담배가루이, 만약에 그 중에 좀 특이한 걸 말씀드리면 요 앞에 숫자가 있는 거는 살충제가 숫자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는 좀 다르지 않아요? 숫자가 뒤에가 있고 앞에는 뭐예요? 한글로 돼 있잖아요. 그죠? 가나다. 이건 뭘까요? 복습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살균제예요. 살균제는 가에서부터 타까지 가나다라 마마사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특이하죠. 선충인데 왜 살충제가 원래 나와야 되는데 왜 살균제가 나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좀 특이한 상황이 뭐냐면 이 살균제가 플로피람이라고 하는 약제인데, 요게 이제 일반 그 흰가루병 약제로는 머큐리라고 등록이 돼 있어요. 머큐리 슈퍼 이런 게 돼 있는데, 이게
선충에도 효과가 있다는 그런 게 이제 밝혀져가지고 최근에는 이게 벨룸이라고 하는 살균제로 먼저 등록됐지만 이게 선충약으로도 등록돼 있는 벨룸이라는 약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담배가루, 가루이 진기물이 거의 약제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23번, 28번, 4번 다 겹치죠, 그죠? 그러니까 담배가루이 막을 때 진기물이 막아지는 거고요. 진기물 방지할 때 담배가루가 방지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굳이 약국에 가고 진딧물약 따로 사오고 가루약 따로 사올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겹치는 약들은 굳이 가루이나 진딧물약을 따로따로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너무 과하게 약을 처방하지 마셔라. 이꿀파리 여기도 5번, 6번, 28번 이렇게 있습니다. 4번도 돼 있고 여기 보면은 보통 뭐랑 겹치냐면 나방약들하고 겹쳐요. 그죠? 5번, 6번, 5번, 6번 28번, 여기 28번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굴파리도 나방약을 치면 어느 정도 듣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응애약은 좀 다릅니다. 번호가 넘버링이 좀 다르죠. 6번 가장 유명한 이제 아바멘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23번 뭐 지존, 시나위 그런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20번, 21번, 25번 여기는 25번 가장 좀 유명하죠. 쇼크, 파워샷, 노블레스 이런 애들이 2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박도 이렇게 방제를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이거 이제 PLS입니다. PLS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포장재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재배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희석 배수하고 살포 횟수 지키기,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그다음에 출처 불분명, 묻지마 농약 사용하지 않기. 이게 PLS입니다. 안전사용 기준은 여기 이렇게 보면 나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번호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살충제 밑에 1번부터 34번까지 나눠져 있다는 게 여기에 써 있습니다. 여기 4A는 이 보스라는 이름은 몰라도 디부테프란이 이제 4A라는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트랜스폼 설포사플로르는 4C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안에 뭐 표기를 뭐 하고 여기 보면 주의사항이에요. 방제복 입고 뭐 장갑 끼고 마스크 같은 거 쓰고 벌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이 여기 이제 써 있다는 겁니다. 이 뒤에 보면 이제 작물 어느 이게 등록되어 있는 작물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적용 해충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 이제 뭐 2,000배로 쓰는지 뭐 1,000배로 쓰는지 그런 내용이 사용 양량이 있고요. 여기 위에 보면 당구장 표시 중요한 거죠. 안쪽 면을 꼭 읽은 후에 사용하라고 돼 있어요. 실제 요거 있죠. 이렇게 실링을 싹 껴가지고 스티커로 돼 있어요. 안쪽을 탁 피면 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용 기준이 더 있어요. 추가적으로 사용 시기가 며칠 전까지 사용할 수 있나. 이 똑같은 이게 아마 이 농약이 보스가 그럴 텐데 보면 감이나 감귤에서는 14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고추는 3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장목별로 사용 시기가 돼 있고 사용 횟수가 있어요. 뭐 이거 배추는 한 번 사용을 하고 그러고 여기 뭐 사과, 벼, 복숭아는 3회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용 횟수라는 거는 한 작기를 보통 얘기해요. 벼로 따지면 1년, 그죠? 1년. 그 다음에 오이 같은 경우도 한 작기, 겨울 작기면 그 한 작기 내에서 다시 심기 전까지 2번만 정도만 쓰라는 거예요. 여기 3번이네, 3번. 그리고 적용작물 병해충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당연히 이제 PLS에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용 횟수가 왜 제가 쭉 뭐 그동안 농약들을 여러 개를 봤는데 이 살충제, 다른 거 말고 살충제 같은 경우에는 3회 이내로 쓰라고 돼 있어요. 3회 이내로. 왜 그러냐면 저항성 때문에 그래요. 저항성. 3번 이상을 사용하면 이게 저항성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약도 한 작기에서 3번 이상 이렇게 3번을 초과해서 사용하라는 건 별로 없고요. 살균제에서는 있습니다. 살균제에서는 보용 살균제는 5번까지 사용할 수 있게 안전사용 기준 자체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살충작용을 그러면은 아까 그런 그 농약들이 살충작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경을 전달하는 그 하나의 단위인 뉴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게 이 뒤에 또 따라 있고 쭉 이제 다발로 돼 있는데 얘들이 이쪽에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신경 전달 물질을 내서 그 뒤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하고 그 다음 여기 있죠. 얘가 똑같이 그 다음에 오는
그 사이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뉴런과 뉴런 그 사이에 전달되는 그 과정에서 요 신호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서 이게 뭐 아세틸 초산하고 뭐 아세틸 콜린이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이거를 분락을 시키는 거예요. 얘는 뭐 이 피레스 로이드 계열이나 DDT 같은 경우에는 이 막에서 신호가 전달되는 거를 방해하고 여기는 사이클로틴이나 요 BHC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전달되는 요 사이를 뭐 막고 얘는 아세틸콜린은 이게 이제 시냅스 점막 이게 후막인데 여기서 카바메이트 계열은 이 분해 요소 얘들이 전달이 돼가지고 요걸 분해를 해야지만 그 다음 때 전달되고 하는데 요 분해를 시켜줄 수 있는 요 효소를 작용을 억제하는 게 요 카바메이트 계열이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에서 이 살충을 작용을 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유기인계, 카바메이트계, 피레스로이드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신경 전달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방해하는 농약들의 특징은 뭐냐면 딱 맞으면 후두둑 떨어집니다. 낙다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전달되는 부분을 신경을 교란시키는 애들은 딱 치면은 그 다음 날이면 후두둑 떨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쉽게 뭐냐면 그 에프킬라, 홈키파 그런 거 있죠. 취 뿌리면은 목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날 떨어져요? 맞으면 바로 떨어지죠. 그게 뭐냐면 이 피레스로이드 계열의 그 약재 중에 하나가 그런 홈키파, 뭐 에프킬라 이런 것들이 이런 제형, 요 계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으면 낙다운 돼버려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미토콘드리아, 이 에너지를 생성하는 이 미토콘드리아의 호흡을 저해하는 애들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게 이게 무슨 컴플렉스 A 얘들 뭐냐면 이 막에서 거기에서 컴플렉스 1번을 저해하는 거는 21번 약재들, 컴플렉스 2를 이거 하는 애들은 25번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컴플렉스 3를 또 저해하는 애들은 20번, 컴플렉스 4를 저해하는 애들은 뭐 24번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의 이 호흡 저해를 하는 애들의 요 21번, 25번, 뭐 20번 하는 애들은 뭐냐면 살비제가 많아요. 살비제. 그러니까 응애 잡는 애들이 보통 이 미토콘드리아의 호흡 저해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저항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약을 계속 똑같은 4번대 약을 계속 쳤어요. 3번 이상을 쳤어. 그러면 이렇게 빨갛게 독한 놈들이 살아남는 놈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쳐도 안 죽고 또 쳐도 안 죽으면 왜 그러냐? 굉장히 좋았던 약도 이렇게 계속 쓰게 되면 안 좋은 거예요. 뭐 약을 받아서 써봤더니 굉장히 좋아.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언제까지 쓰는 줄 알아요? 안 들을 때까지 써요. 안 들을 때까지. 근데 안 들을 때까지 가는데 과정이 있습니다. 안 들으면 어떡하죠? 1번 약을 바꿀까요? 아니면 2번 농도를 높일까요? 네? 농도를 높여요. 보통은 이 한 스푼 더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들어요. 왜냐? 저항성이라는 거는 양양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한번 저항성이라는 게 발달을 하면 양양을 높여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저항성하고 뭐 비슷하게 쓰는 게 뭐 하나 내성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그 뭐 암컷하고 뭐 수컷이 있어요. 근데 이 약을 딱 치었을 때 암컷은 죽는데 수컷이 안 죽어. 아니면은 요만한 그 벌레는 죽는데 등치가 더 큰 2배만한 애들은 안 죽어요. 이게 내성이고요. 저항성이라는 거는 크기나 성별하고 상관없이 생기는 것이 저항성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항성이 생기면 약이 안 듣는다. 그래서 번호를 이렇게 바꿔서 교차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살균제에 가나다라마바사 타까지 가에서부터 타까지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되어 있고 살충제는 1번부터 34번까지 제초제는 AB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색깔로도 살균제는 분홍색, 살충제는 녹색, 제초제는 노란색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농가 현장 나가면 이렇게 농약을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럭비라고 하는 약은 취나물에는 못 씁니다. 수박에만 쓸 수 있고요. 여기 시스템은 수박하고 취나물에 쓸 수 있고요. 레피드킬은 수박에는 못 쓰고 취나물에만 쓰세요라고 이렇게 표시를 제가 이제 해드리고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노멀트, 아타브로 이게 보통 딸기에서 작은 뿌리파리 잡을 때 많이 쓰는 IGR 계약지라고 해서 얘들은 뭐냐면 그게 15번, 16번, 17번, 18번까지가 IGR 계약지라고 하는데 곤충을 성장을 저해하는 거예요. 곤충은 아까 변태를 한다고 했잖아요. 태를 바꿉니다. 뭐 1령약충, 2령약충, 4령, 5령 해갖고 성충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안에 뼈가 없고 겉표피가 있기 때문에 겉표피를 벗고 새로 옷을 입고 벗고 입고 이 과정을 거치는데 이 15번, 16번, 17번, 18번 이런 애들은 15, 16 이런 애들은 뭐냐면 이 옷을 새로 못 만들게 해요. 그러니까 옷에 이제 뭐 키틴질이 많은데 그 키틴을 생합성 저해하는 게 15번, 16번. 그다음에 뭐 탈피 호르몬을 저해하는 게 뭐 18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인데 여기 보시면 뭐 클로로프라주론, 테플로벤주론 이름은 다르지만 15번대 같은 약재다. 비슷한 약재다. 숫자로. 스트레이트 4C, 코리도 이건 없죠. 이것도 원래 4A인데 없는 약은 이게 2014년도부터 14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이렇게 표시하기로 했어요. 근데 요거는 그 이전에 만들어진 농약들은 이렇게 표기가 안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건 오래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현장에서 이 표시가 없는 농약이 있으면 약 효과 보증이 안 된다. 폐기를 하셔라.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 지역에 딸기 재배할 때 쓰는 응애 방지하는 약재입니다. 25번의 쇼크, 6번의 올스타, 파워샷 골드는 6번 올스타하고 파워샷이라고 하는 쇼크는 아니고 파워샷인데 파워샷하고 올스타하고 섞인 게 이제 파워샷 골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래페이지 13번 컷다운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이제 살비제로 이제 등록되어 있는 약재들입니다. 세큐어 래페이지 클로로페나피르라고 하는 약재인데 이게 13번대 약재입니다. 13번 여기 이제 안 써 있는데 원래 여기 써 있어야 되는데 안 써 있는데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약재다. 제형만 다른 클로로페나피르 얘는 액상수화제, 얘는 클로로페나피르 유제. 함량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제형만 다르고 이름만 다른 그런 약재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에이팜 유명한 나방 방지할 때 굉장히 히트쳤던 약이에요. 이것도 하도만 있어가지고 이제 잘 안 듣는데 요거는 에마벡틴 벤조에이트. 만약 6번대가 네틴게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바맥틴은 살충 활성이 이제 응애한테 좋고 요 에마벡틴 벤조에이트는 나방에 좋습니다. 나방. 이제 얘들은 이제 살충 활성이 응애에는 좀 떨어져요. 그리고 뭐 밀베맥틴도 있고 그런 밀베노크라고 하는 밀베맥틴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가 에마맥틴 벤조에이트, 동작금환도 에마맥틴 벤조에이트, 코난도 에마맥틴 벤조에이트 다 같은 약이에요. 근데 이름만 다르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제네릭이라고 해서 이 에마맥틴 벤조에이트를 생산하는 어떤 원재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자기들이 이제 다른 회사도 다 줘가지고 판매를 이제 여기저기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격대가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올스타 이것도 아바맥틴 1.8% 유제인데 뭐 운족 쪽 다 본다라고 하는 이렇게 같은 약재인데 이름만 다른 이런 약재들이 나와 있습니다. 코니도, 오스피란, 펜텀 다 4A번의 약재들인데 이것도 계열이 같은 거죠. 디노테프란, 아스타미프리드, 이미다클로프리드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은 다른데 같은 4번대 약이에요. 이것도 28번대에 디아마이드 계열이라고 해서 애니춤, 플루벤디아마이드, 프로큐어, 사이안트랄리풀, 알타코, 크로란트랄리풀, 라피탄, 사이클랄리풀 뭐 이름도 좀 어려운데 이 애들이 다 28번대의 나방 전문 약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사이안트랄리풀이 조금 다른 거하고 좀 다른 게 얘들 플루벤디아마이드, 사이클랄리풀, 크로란트랄리풀 얘들은 다 나방에만 그 효과가 있는데 특이하게 이 사이안트랄리풀이 이 계열의 약재들이 뭐냐면 나방에도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진딧물 노린재 목에도 일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 같은 이런 애들보다 좀 더 비싸요. 그리고 여기는 다삼 여기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까지 찾아내더라고요. 뭐냐면 자 이게 플로피람이라고 하는 게 아까 다 2번이라고 해서 제가 그 벨룸이라고 그 선충 잡는 약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그게 이거예요. 머큐리. 근데 머큐리가 플로피람 액상수화제인데 얘가 원래 다 2번이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다 3번으로 잘못돼 있어요. 제가 이게 저기 어디냐면 바이엘
다기를 회사에 전화해줬으면 잘못됐다. 어쨌든 이런 오류까지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스프로건 4.1, 프로키온 다상, 이런 거 크리켓 다이 이렇게 돼 있다. 살균제고요. 그래서 작물 보호제는 이렇게 발전되는 그걸 보시면은 원시시대에는 뭐 이렇게 기원전 뭐 해가지고 이때는 뭐 이런 거 비소 뭐 담배가루 뭐 집산칼리 뭐 이런 걸 썼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기천연 뭐 석회 오래됐죠. 석회 합재 뭐 보르도액 이런 것들이 1800에서 1900년도 사이에 무기 천연산물로 이렇게 방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유기 합성 시대가 1900년도부터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뭐 기계유제, 황산 니코틴, 그때 유기 염소계, DDT, 뭐 이거 이제 그 고엽제이죠, 고엽제. 고엽제가 이제 유기 염소계의 피해가 가장 컸던. 지금은 우리나라 국내에 유통되는 농약 중에 유기 염소계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이제 유기인계 일부하고 카바메이트계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 이 순서를 따지면 유기염소계, 유기인계, 카바메이트계 요 순서대로 이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얘가 유기인계가 1B고요. 카바메이트계가 1A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중에 이제 뭐 이게 또 그 나름대로 또 계속 유기염소계나 유기인계도 발전이 됐는데 피레스로이드계라는 게 이제 유기인계와 카바메이트계 그 다음번으로 나온 게 피레스로이드 계열의 약제입니다. 이 피레스로이드는 피레스린이라고 하는 제충국에서 뽑은 살충 활성이 있는 거를 합성한 게 피레스로이드 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충국 아시죠? 제충국. 거기서 요게 이제 나왔고 그다음에 쭉 뭐 보면은 이런 게 나왔고 피레스로이드계가 다시 이제 1970년도부터는 이제 진짜 안전하고 사람하고 가축에도 안전하고 자연 환경에도 안전한 것들로 점점 이제 뭐 옛날에 이제 그런 거 막 오염시키고 이런 거는 다 없어지고 다시 피레스로이드계, 합성 피레스로이드계, 그다음에 카바메이트계, 그다음에 니코티노이드계가 이때 이제 나오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것들이 쭉쭉쭉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넘버링을 그럼 어디서 재빨리 알 수 있냐면 이 아이락이라고 하는 인섹사이드 레지스턴스 액션 커미티, 뭐냐면 살충제 저항성 위원회라고 하는 데에서 아이락이라는 데를 딱 치고 들어가면 1번부터 해서 쭉 이게 어플로도 있어요. 아이락 치시면 앞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도 일부 알 수가 있어요. 저희가 거기 들어가면은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아이락이라는 게 있고 이 아이락은 이렇게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 12, 13, 14 이렇게 쭉 갑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지 않나요? 이 색깔이 다르죠. 색깔이. 여기 첫 번째. 파란색은 뭐냐면 신경절, 그러니까 근육하고 신경절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낙다운되는 거. 맞으면 후두둑 떨어지는 거. 신경절에 작용하는 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파란색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녹색. IGR계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5, 16 뭐 그거 있죠. 걔들이 여기거든요. 15, 16, 17, 18번. 요게 그로우스 앤 디벨롭먼트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성장과 발달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얘들은 특징이 뭐예요? 얘들은 성충에는 그다지 효과가 별로 없고요. 유충 애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생합성을 저해시켜줘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일종의 약간 기형을 만드는데 기형을. 그래서 특징이 뭐예요? 약효가 급속도로 나타나지 않아요. 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시간이. 그리고 얘들은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 거, 레스피레이션, 호흡조해제예요. 빨간 거. 아까 이게 뭐죠? 빨간 게 뭐냐면 호흡조해제는 보통 응애, 살비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12, 13, 여기 20, 21, 24, 25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빨간 거고요. 요거 이제 노란색이 요거 하나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미드것이라 해서 중장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그 뭐냐면은 나비나박의 유충의 뭐 특이기관 중에 중장이라고 이 소화기관 중에 중장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장을 뭐 녹인다든지 뭐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실러스, 그러니까 미생물 농약, 그게 여기 이제 11번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11번 안 써요. 다른 더 좋은 약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너브 앤 머슬, 녹색이 그로스 앤 디벨롭먼트, 빨간색이 레스피레이션, 미드것, 이렇게 회색이 있어요. 회색은 언노운, 아직 모르는 거, 어떻게 죽이는지 모르겠다 하는 거는 이렇게 미분류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게 지금 바뀌었어요. 이제 34번까지 또 나왔을 거예요. 제가 그건 아직까지 다운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흡집성, 해충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이건 총체벌레고요. 이거는 담배가리. 응애는 매일같이 알을 낳습니다. 12일 동안. 그래서 어느 한 날 딱 깨어나지 않아요. 매일같이 10개씩 낳기 때문에 120개를 낳잖아요. 그러면 매일 하루 그 다음 이제 10일 지나면서부터 매일 10마리씩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방지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저항성 때문에. 저항성 발달이 엄청 빨라요. 어느 한 날 나서 어느 비슷한 날에 나오면 괜찮겠는데 이날 막 매일같이 하루에 10개씩 낳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잘 방제가 안 돼요.